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창선 감의록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저도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작품인데 막상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창선 감의록 함께 들어보시죠. 중국 명나라 시대에 화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옥은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황제의 신임까지 얻어서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어요. 화옥에게는 심씨, 요씨, 정씨 이렇게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째 부인인 심씨는 얼굴은 예뻤지만 아주 못됐었어요. 그런데다 그의 아들 춘희도 성질이 사나워서 화옥이 둘 다 별로 안 좋아했죠. 하지만 요씨와 정씨 부인은 지혜롭고 마음씨도 너무 착했어요. 근데 요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정씨가 요씨의 딸 빙선이를 친자식처럼 잘 키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화옥이 태몽을 꾼 후 셋째 부인 정씨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화진이에요. 근데 화진이 예의도 바르고 영리한 데다 얼굴까지 잘생겨서 화옥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화옥의 누이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성준이도 아끼면서 화춘이만 미워하니 심씨는 엄청 질투를 했죠. 그런데 당시 엄숭이라는 간신이 나라를 어지럽혀서 많은 충신들이 귀양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화옥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맏아들 화춘을 임씨와 결혼시키는데 임씨는 예쁘지는 않지만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어요. 이제 자연과 벗하며 여유롭게 사는 화옥. 가끔은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 시를 짓고 그러는데 유독 춘희만 글솜씨가 부족하니 화옥은 화춘을 많이 꾸짖었어요. 그러니 심씨 부인과 화춘은 화가 나서 정씨 부인이랑 진이를 너무 괴롭히고 미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화옥의 친구 윤혁이 찾아와 얘기를 나누다가 진이가 마음에 드니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다 엄숭 때문에 귀양을 간 남표의 딸도 자신이 데리고 있으니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해요. 흔쾌히 허락하는 화옥. 3년 후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하고 윤혁은 떠나죠. 하지만 화옥과 정씨 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화옥은 누이인 성부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떠나지만 화옥이 죽자 춘희가 집안을 휘젓고 다녀요. 춘희는 성부인이 볼 때는 진이랑 빙선이한테 잘해주다가 안 볼 때는 엄청 괴롭히고 부려먹고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성부인이 친척 집에 가서 집을 비운 사이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심씨 부인이 빙선이랑 하녀 취선이가 자기를 죽이고 화춘의 자리를 뺏으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진이까지 불러다가 호통을 치더니 심하게 매를 때리더라고요. 결국 진이는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해버리고 심씨와 화춘은 진이를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으로 돌아온 성부인이 진이를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심씨랑 화춘이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화를 내고 매를 들었지만 진이가 용서해 주라고 사정사정하네요. 또 성부인도 화춘의 부인 임씨가 너무 착하니까 더 이상 화를 못 내겠는 거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나고 빙선은 유성양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화진 또한 과거에 약속했던 윤혁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 성준과 함께 윤혁의 집으로 가요. 사실 윤혁에게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는데 딸 이름은 옥화, 아들은 여옥이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 남표가 엄숭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혁은 간신히 살아남은 남표의 딸 채봉이를 수양딸로 삼게 되고 이제 옥화랑 채봉이를 함께 화진이에게 시집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부 다처제네요. 하여튼 혼인을 하게 된 화진과 옥화, 채봉은 함께 화진의 집으로 돌아와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옥화랑 채봉이가 얼굴도 예쁜 데다 마음씨도 고와서 질투도 안 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그런데다 다음에 화진과 성준이 함께 과거에 급제까지 하는데 화진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황제는 화진이 화옥의 아들인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지만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다 엄숭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데 화진은 가지 않았거든요. 엄숭 같은 간신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엄숭은 화진을 너무 미워하면서 제 아비를 닮아 나를 싫어하는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속으로 이를 갈더라고요. 한편 화진은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받지만 화춘이 우릴 두고 어딜 가냐고 그래서 결국 고향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성주는 다른 고을의 태수가 되어 성부인과 함께 떠나네요. 아, 그나마 심씨랑 화춘이 성부인은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떠나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성부인이 떠나자마자 심씨는 화진과 그의 부인들을 엄청 괴롭혀요. 진이한테는 썩은 밥이랑 나무를 주고 또 옥화랑 채봉이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다 맡겨버리죠. 그런데도 세 사람 모두 한마디 불평 없이 다 합니다. 그 무렵 화춘은 조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요. 와, 조씨가 심씨 부인 저리 가라로 훨씬 못돼서 화춘의 첫째 부인 임씨를 쫓아내려고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다 춘희에게는 범환이랑 장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들도 아주 사악하거든요. 사실 조씨를 화춘의 둘째 부인으로 밀어 넣은 것도 범환이랑 장평이에요. 유유상종이라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 어쨌든 조씨는 화춘을 졸라 드디어 임씨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이 되자마자 이번엔 채봉과 옥화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진이의 벼슬을 빼앗고 채봉이를 첩으로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화진이 역적 남표의 딸 채봉이를 부인으로 삼았다고 꼬투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씨는 이참에 채봉이를 더 힘들게 만들겠다며 재물도 뺏고 심하게 때리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러니 옥화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채봉이를 위로하는데요. 어머, 이 얘기를 들은 조씨가 심씨한테 채봉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독약을 탄 흰 죽을 먹여 채봉이를 죽이고 시신을 갖다 버리게 하죠. 하지만 얼마 후 채봉이 버려진 바로 그곳에 난데없이 웬 스님이 나타나요. 누굴까요? 바로 여승 청원인데요. 청원이 채봉에게 환약 세 알을 먹이니 갑자기 채봉이 살아납니다.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채봉이를 구하라고 환약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살아난 채봉은 청원과 함께 자현암으로 가서 살게 돼요. 한편 조씨는 이제 화진이랑 화춘마저 없애고 집안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심씨의 하녀 난향이 죽은 채로 발견되죠. 그런데다 밖에 편지 한 통이 있는데 화진과 옥화가 심씨랑 화춘을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춘이 길길이 날뛰면서 당장 화진을 관가에 고발해요. 그런데 당시 고을의 태수 최행은 진이가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진이를 가두긴 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 마침 하춘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최행은 진이의 일을 상의하는데 하춘애도 막상 진이를 만나보니 절대 그런 음모를 꾸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죠. 그런데 엄숭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참에 진이를 없애겠다고 황제를 막 들쑤시더라고요. 하지만 하춘애가 폐하, 화진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누명을 쓴 게 분명하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 황제도 다시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네요. 그러던 어느 날 화춘의 집에 친구 장평이 찾아옵니다. 장평은 춘희한테 빨리 진이의 부인 옥화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바로 옥화를 엄숭의 아들 엄세번한테 시집 보내자는 거였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숭한테 잘 보여야 진이를 처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인 한 명이 춘희와 장평의 얘기를 엿듣고 옥화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리러 가요. 마침 그때 옥화의 방에는 옥화와 똑같이 생긴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옥화의 쌍둥이 남동생 여옥인데요. 여옥은 절대 옥화를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하네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장을 하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옥화는 다른 곳에 피해 있고 여옥이 엄숭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엄숭의 아들 엄세번은 미인이라고 소문난 옥화, 아니 여옥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엄세번은 마음도 약해서 여옥이 화진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사정하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요. 하지만 그때 엄세번의 여동생 월화가 찾아오고 하필 월화가 너무 예뻐서 여옥은 은근히 마음이 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옥은 월화와 한 방에서 자게 되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옥화의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혀버립니다. 월화가 아버지 엄순과 다르게 마음씨도 착하고 영리했거든요. 결국 월화는 여옥이 그 집에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고 여옥은 무사히 탈출하게 되죠. 월화도 여옥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안 엄세번은 분하다고 난리를 쳤지만 엄숭이 남의 부인 뺏으려고 한 건 잘못이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엄세번도 감히 옥화를 찾질 못해요. 다행이죠. 한편 화진은 여옥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대신 귀양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화춘의 친구 범화는 화진을 살려두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또 화진을 없앨 궁리를 하죠. 여태까지 화춘이나 조씨가 뭔 일을 꾸밀 때마다 범한이 다 같이 했거든요. 하지만 화진이 위험해진 그때 화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장수가 나타나 화진은 무사히 살아나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나 봐요. 그럼 엄숭의 집에서 도망친 여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옥은 잠시 화진을 만난 후 열심히 공부해서 이듬해 장원급제합니다. 그리고는 엄세번의 집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고 큰 벼슬자리를 얻게 돼요. 근데 엄세번이 여옥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반했던 여자가 사실은 남자였으니 얼빠진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 무렵 귀양살이를 시작한 화진. 함께 간 유이숙, 왕겸과 가깝게 지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채봉의 아버지 남표를 만나게 되죠. 예전에 귀양 가다가 헤어진 채봉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네요. 다들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화진은 남표에게 채봉이의 일을 다 이야기해주니 남표는 깜짝 놀라 채봉이를 찾아 나섭니다.
채봉이가 스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자연함에 있잖아요. 화진도 그걸 알게 되어 남표 부부가 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남표 부부를 만나고 돌아가던 화진은 도인을 만나 도술과 병법을 익히는데요. 그 무렵 황제가 남쪽의 오랑캐 해적 서산해가 쳐들어왔으니 화진에게 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화진은 귀양살이를 끝내고 유성희 장군과 함께 해적들을 물리치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화춘의 집안은 또 집안대로 난리가 났네요. 조씨와 범환이 짜고 모든 재물을 훔쳐 멀리 도망갔거든요. 그런데다 화춘과 심씨의 죄가 다 탄로 나서 둘은 관청으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 이제야 화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인이 어리석어 범환과 장평, 조씨에게 속아 동생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네요. 심씨 역시 자신이 욕심을 부려 화진과 며느리들을 괴롭혔다고 반성을 하고요. 그런데 화진이 이 소식을 듣고 황제에게 화춘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화진이 그렇게 당했는데도 형을 살려달라고 하네요. 황제는 해적들을 물리치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하니 화진은 유성희 장군과 함께 서산회와 그 부하들을 싹 무너뜨려요.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궁궐로 가게 된 화진. 황제는 너무 기뻐하면서 화진을 구해주고 화춘도 살려줍니다. 드디어 화진은 형 화춘을 만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심씨 부인을 만나는데요. 심씨는 내가 너희에게 지은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 수 있겠니?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죠. 옆에 있던 화춘도 자신이 어리석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요. 그런데다 심씨는 화진의 부인 옥화와 채봉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비니 집안 사람들이 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참, 화춘이 첫째 부인 임씨한테도 사죄를 해서 임씨도 다시 돌아와 서로 아끼며 잘 살았어요. 물론 아주 사악했던 인물들 조씨, 범환이, 장평이는 도망갔다가 잡혀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뒤로 화씨 집안은 심씨를 비롯해서 화진과 화춘의 가족 모두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작품은 끝이 나네요. 여러분 창성가미록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김만중의 사시남정기가 생각났어요. 못된 첩이 들어와서 음모 꾸미고 본부인 내쫓고 그러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과정이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성가미록을 누가 썼나 찾아봤는데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조성기가 썼다고 하는 데도 있고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몇몇 사람이 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해 죄송하네요. 어쨌든 이 작품은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모함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이나 형제 간의 우애, 충효 이런 걸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